고요함이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이 오가는 치열한 협상 테이블에서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둔 회의실에서 한 사람의 깊은 침묵이 다른 모든 이들의 말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본 전략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통찰을 통해 말하지 않는 것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인간 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했던 마키아벨리는 침묵이야말로 권력의 무기고에 숨겨진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무기임을 알았습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위대한 전략가들은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부 드러내는 지도자는 쉽게 예측당하고 자신의 전략을 미리 떠벌리는 장군은 패배를 자초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말을 참지 못하는 협상가는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어떻게든 남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줘야만 한다고 믿는 이 소음의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고대의 지혜를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힘은 종종 말해지지 않은 것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에 져서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손보다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지만 당신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원칙은 침묵이라는 전략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침묵을 지배하는 자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추측하게 만드는 예측 불가능성의 아우라를 형성하는 것이죠. 침묵은 힘의 부재가 아니라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힘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침묵은 불편함과 긴장감을 조성하고 사람들은 그 공백을 어떻게든 말로, 설명으로, 변명으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그들이 그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뱉는 말들 속에는 그들의 두려움, 욕망, 전략,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침묵의 대가는 그저 조용히 관찰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상대의 허점을 파악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를 정확히 학습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와 같은 권력자들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최대한 아끼라고 조언했습니다. 내뱉어진 모든 말은 언젠가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고 모든 성명서는 미래의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목멜밧줄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전략적으로든 말입니다. 침묵의 기술은 상대방이 생각 없이 말하도록 강요하는 동안 나에게는 깊이 생각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입을 다무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진공 상태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그 공간을 정보로 채우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중에 그 정보를 상대방을 공격할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리더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린 듯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고 끝없는 논평을 내놓으며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직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킬 때만, 혹은 상대방을 교란시켜야 할 때만 입을 엽니다. 또는 침묵이 이미 제 역할을 다했을 때 비로소 말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강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대한 위선자이자
가장 능숙한 기만자가 되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는 모든 생각을 표현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의견을 목소리 내어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 없이, 전략 없이, 계산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무작정 적진으로 돌격하는 병사와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몇 번 이길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고 관찰하며 승리가 보장될 때만 공격하는 전략가에게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은 신비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끌립니다. 토론 중에 누군가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에게서 깊이를 느낍니다. 지혜와 권위, 통제력을 그 침묵하는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이죠. 동시에 자신들은 불안한 수다를 통해 스스로의 불안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침묵의 전략가에게 단 한마디 말을 하기도 전에 즉각적인 우위를 안겨줍니다. 결국 권력의 기초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자신이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항상 우위를 유지하지만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드러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위를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협상, 모든 갈등, 모든 관계에서 더 많은 정보를 통제하는 쪽이 판을 이끌어갈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단지 전술적으로 유용한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침묵은 타이밍의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입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반면 기다리는 사람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고 상대의 약점을 관찰하며 행동하거나 말할 최적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성급한 만큼 많은 것을 낭비하는 것은 없다고 조언했는데 이는 소통에 있어서 2배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성급한 말은 의도를 노출하고 전략을 드러내며 기습의 요소를 제거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충동적인 발언, 감정적인 폭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폭로로 스스로를 파멸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은 훈련된 침묵을 통해 피할 수 있었던 비극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또 다른 저서 전쟁의 기술에서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될 때까지 적에게 계획을 숨기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은 작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칙은 소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숨겨둔 생각은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무기이며 당신이 비밀로 한 계획은 언제든 터뜨릴 수 있는 기습 작전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중하게 길러진 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진정한 침묵의 대가들은 침묵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정보를 보호하고 신비감을 조성하며 상대방이 스스로를 드러내게 만들고 유연성을 유지하며 통제력을 과시하고 마침내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지배력을 확립합니다. 고대 왕궁과 권력의 중심에서 가장 말이 적었던 사람이 종종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침묵은 말이 거의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힘을 전달합니다. 누구나 말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존재감만으로 사람들이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긴장감만으로 그 침묵의 무게만으로 좌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동양의 손잡병법에서 말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과도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려면 내가 말하기보다 상대가 말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이 고대의 지혜를 잊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끊임없는 업데이트, 소음으로 가득 찬 시대에 침묵을 마스터한 사람은 즉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신비롭고 강력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끝없는 수다로 스스로를 소진하는 동안 침묵의 관찰자는 지켜보고
계획하고 계산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침묵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방식을 통제하게 해줍니다. 약점을 숨기면서 강인함을 투영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결단력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내뱉는 모든 말은 가능성을 좁히고 약속을 만들며 기대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모든 문을 열어두고 모든 옵션을 가능하게 하며 모든 전략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어떤 대화에서든 회의에서든 협상에서든 대중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순간의 침묵도 견디지 못하고 그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무엇으로든 그 공간을 채우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적 사상가는 이 불편함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본성이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고 드러내고 스스로를 노출하도록 강요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운명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하고 조종하기 쉬우며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침묵이 제 역할을 다했을 때만 말하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흐름과 결과 모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침묵은 단순한 방어 전술이 아니라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이 주는 불편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기술입니다. 숙련된 침묵의 실행자는 질문을 던진 다음 그 공백을 채우려 서두르지 않고 긴장감이 고조되도록 기다립니다. 결국 상대방은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드러내도록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기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문관, 협상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사용해온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되짚어보며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너무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침묵을 깨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마키아벨리가 그토록 명확하게 이해했던 고대의 지혜, 즉 침묵은 힘의 부재가 아니라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힘의 표현이라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가?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통찰의 순간을 선물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데 큰